슬슬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요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문항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꽤 많이 풀어봤는데 이 정도 하고, 자, 제가 걷어서 복사 한번 하고 다시 돌려드릴 거고요.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답지를 먼저 줄게요. 지금 뭐 답지를 보고 있어도 되고 쉬고 있어도 되고 어쨌든 잠깐 그다음에 금방 오겠습니다. 물 마시고 왔습니다. 잠깐 쉬고 있읍시다. 좀 하고 올게요.
너무 오래 걸린다. 준비됐습니다. 올려줄게요. 좋아요. 같이 한번 좀 맞춰보고 풀어보기도 합시다. 이제 1번에 요 맨 앞에 두 문제는 1번과 2번은 1번이고요. 1번 1번. 그다음에 3번과 4번. 4 3번 좀 어려웠죠. 그다음에 5번 3번, 6번에 도 3번. 이게 뭐 계속 겹쳐시 나오네. 그다음에 7번에 4, 8번에 1, 9번에 2번, 마지막 10번에 4번입니다. 이거 다른 반에서들도 같이 풀어봤었는데 이제 만점 다 맞은 친구는 한 친구가 있었고 잘 본 친구들은 8개, 7개 정도면 전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5개 정도 이상은 맞았으면 그래도 뭐 충분히 잘한 거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으면 같이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이랑 2번이랑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돌림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요 정도가 딱 맞을 것 같고 1번과 2번은 풀 수 있어야 된다 좀 보는데, 자 일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정보 한번 봅시다. 전체 6m죠. 무게중심 막대는 어떻다고 했어?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균일하다고 나오면 무게중심이 그냥 중간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B 받침점으로부터 몇 미터? 1m 거리에 있다. 기억은 뭐 맞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어디로 하래? 요 문제에서 B점을 지정을 했다. 그럼 B점을 회전축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줄 거고, 여기에 여러분 보이는 힘이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 일단 위로 작용하는 받침대 A가 위로 작용하는 FA 할게요. 위로. 그다음 받침대 B가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이 물체가 2kg인데 뭐 중력 가속도 G를 10m/s 제곱 쓰라 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20N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물체 이 막대가 3kg 했죠. 그러면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30N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작용해야 되는 조건, 얘가 어떻게 돼 있어? 가만히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1번 모든 힘의 합이 얼마예요? 0이어야 된다. 그래서 FA가 주는 힘, B가 주는 힘 빼기 30N 빼기 20N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A가 주는 힘 더하기 B가 주는 힘이 이제 50N 돼야 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돌림힘의 합도 얼마여야 돼요? 0이다. 근데 회전축 어디로 하라 했어? B점을 회전축을 하라 했지. 자, A가 주는 돌림힘, 자 어느 방향일까? B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이구나.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로 잡을게. 자, FA 곱하기 몇 미터야? 회전축으로부터 4m 팔의 길이 해주고, 그 다음에 B가 주는 돌림힘은 얼마예요? 0입니다. 왜? 팔의 길이가 얼마니까? 자동으로 0이라서. 그래서 B를 확인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회전축 0이고, 그 다음에 얘 무게중심 30N이 어디 있어? 왼쪽으로 1m 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0N 곱하기 1m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무게 2kg짜리는 1m 거리에 떨어져 있죠. 시계 방향 플러스 20N 곱하기 1m 더하면 얼마다? 0이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래서 FA 곱하기 4m는 30Nm 빼기 20Nm니까 결론은 10Nm다. A가 만드는 돌림힘은 얼마다? 10Nm다. 얘는 틀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해보면 A가 주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FA는 2.5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2.5N 계산하면 이거 낚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돌림힘 자체는 얼마예요? 10Nm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를 회전축을 할 때 물체와 막대의 무게, 물체의 무게는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 만드는데 막대는 시계 반대 방향 돌림힘 만든다. 서로 반대 방향이다.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2번도 똑같이 생겼어.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그쵸? 이때 뭐 하고 있어요?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모든 힘의 합. 이때 막대에 작용한 힘의 크기 N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수직항력 이럴 때 뭐 N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N5는 위쪽, NP도 위쪽으로 작용하고요. 이때 막대 중심 3m 위치에 있겠죠. 여기에서 얼마? 막대가 5kg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60N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1kg짜리 물체니까 아래 방향으로 5kg라 쏘리 50N 아래 방향 마이너스 10N 더하면 NO 더하기 NP 빼기 50 빼기 10은 얼마다? 0이 된다. NO 더하기 NP가 그래서 다 합치면 전부 다 6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번 조건은 이거였고, 2번 조건 그러면 회전축을 하나 잡읍시다. 여기 지정된 게 없으니까 저는 왼쪽 5점을 회전축으로 잡을게요. 그럼 5점에서 만들어지는 NO 곱하기 0m 5점에서 힘에 의한 돌림힘은 없습니다. 8의 길이 0이니까. 그 다음에 P가 만드는 돌림힘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NP 곱하기 4m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3m 거리에 있잖아요. 시계 방향 플러스 50N 곱하기 3m. 그 다음에 1kg짜리가 10N이 시계 방향이고 5m 거리에 있죠. 다 더하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NP 곱하기 4m는 이항하면 200Nm래. 그럼 얘는 NP가 50N이구나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N이니까 NO는 10N이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번과 2번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문제죠. 딱 이거 이런 형태 많이 나올 거라는 거. 3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자세하게 보면 막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막대가 2개가 있고 그 두 막대가 전부 다 어떻다? 1번 힘의 평형 만족, 모든 힘의 합 0. 2번 돌림 힘의 합 0이다. 그래서 두 막대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위에 막대 왜 안 떨어져요? 위에 막대 얘는 지워놓으면 어떻게 돼?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가? 철수와 영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드는 힘은 F철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영희가 드는 힘은 플러스 F0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들이 지탱하고 있는 게 A 막대는 몇 킬로라 그랬어? 30kg. 그 다음에 공은 20kg니까 총 얼마? 50kg죠. 그래서 30kg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 G는 10으로 쓰라고 했을 테니까 마이너스 300N이 있고, 그 다음에 20kg 마이너스 200N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철수가 주는 힘 더하기 영희가 주는 힘 빼기 500N 얼마다? 0이다라는 거. 철수가 주는 힘 더하기 영희가 주는 힘은 합하면 500N이고 확인이 일단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볼게. 자, 밑에 막대는 어때요? 밑에 막대도 돌림힘의 평형 조건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볼게. 자, 밑에 막대에 철수가 아래 막대를 누르고 있는 힘의 크기를 얼마라고 표현할래? 얼마야? 철수가 80kg니까 800N이야? 우리 체중계 위에 물건을 들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지지. 물체의 무게만큼 더 무거워지거든.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내가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수가 이 위에 막대한테 주는 힘 F철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F철이 다 500N 아니고 F철 더하기 F0 영희가 주는 힘 더하면 이제 이게 500N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철수가 요 바닥을 누르는 무게는 철수의 몸무게 800N과 함께 뭐가 또 있어? 철수가 위에 막대를 드는 힘,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힘은 철수의 몸무게 800N 더하기 철수가 위에 막대를 드는 힘을 아래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희의 몸무게 500N에다가 영희가 요 위에 막대를 드는 힘을 아래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거다. 요 막대가 결국에는 들어서 견뎌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작용 반작용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구해볼 수 있는데 결론은 그렇다. 그런데 이때 요 아래 막대는 중심에 이 막대가 놓여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 막대의 무게중심에 의해서는 아래 막대의 무게중심은 여기 회전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돌림힘을 안 만들 거야. 그럼 아래 막대에서 돌림힘 평형 이루려면 자 800N 더하기 F철 곱하기 4m랑 500N 더하기 F0 곱하기 6m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800N 곱하기 800N 더하기 F철이 어떻게 된다? 500N 더하기 F0의 몇 배? 2분의 3배가 돼야 됩니다. 4 곱하기 800N 더하기 F철이랑 6 곱하기 500N 더하기 F0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3배가 되고, 이걸 잘 이항하면
이제 F철은 2분의 3 F0 더하기 750 빼기 800이니까 빼기 50N이 돼요. 우리는 이걸 어디다 넣을 거야? 이거를 위에다가 넣어주면 풀릴 것 같아. 그럼 얘는 F철이 2분의 3 F0 빼기 50N이고 F0을 더하니까 2분의 5 F0 빼기 550N은 얼마다? 0이다. 0이가 주는 힘 F0은 얼마다? 220N이 되고 그래서 철수가 주는 힘은 280N이 되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철수가 주는 힘 얼마? 280N. 그다음에 영희가 주는 힘 220N인 걸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위쪽에서 x 길이를 정할 수가 있지. 돌림힘의 표현 조건으로 우리 왼쪽 우리 철수를 돌림힘으로 축으로 할까? 회전축으로 할까? 그러면 철수가 들고 있는 F철 280N이 만든 돌림힘은 0입니다. 그래서 280N 곱하기 0m. 그 다음에 200N짜리 공이 Xm 거리에 있죠? 시계방향 플러스 200N 곱하기 Xm. 그 다음에 무게중심 300N은 얘는 전체 막대 길이가 10m라고 그랬어요. 그럼 10m 막대에 중앙에 있으니까 5m 거리에 있겠죠? 시계방향 플러스 300N 곱하기 5m. 그 다음에 0이는 시계 반대 방향. F0 얼마였죠? 260N을 얼마? 10m 거리에서 주고 있다. 시계 반대 방향. 더하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200N 곱하기 X는 2200Nm에다가 뭘 뺀 거야? 1500Nm를 뺍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700Nm죠. 누가? 200N 곱하기 X가. X는 3.5구나. 4번 이렇게 문제 풀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설에 사실 충분히 나와 있긴 하니까 이 과정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위에 막대랑 아래 막대랑 다 뭐다? 역학적 평형 조건을 이루고 있다. 1번 힘의 평형 조건, 2번 돌림힘의 평형 조건을 전부 다 이룬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번부터는 좀 쉬웠을 것 같아.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잖아요. 자, 기울기가 뭐야? 속도예요. 속도. 자, 1초. 우리 5초를 끝에 줬지만 1초가 대충 여기쯤이란 건 알 수 있잖아. 이때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인데 우리 직선 방향이니까 직선 운동이고 움직임 방향에 운동 방향이 바뀐 적 없으니까 이제 순간 속력이랑 순간 속도 크게 똑같을 거예요. 자, 순간 속도 어떻게 구해? 접선의 기울기. A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0에서부터 2초. 우리 2초까지 가보자. 자, 2초일 때 평균 속력, 우리 이동거리 누가 제일 빨라요? 이동거리 누가 제일 많아? A가 제일 많지. 그래서 A가 제일 빠르다. 그 다음에 0에서 5초 동안 C 같은 경우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15m하고 5초 걸렸으니까 3m/s 기억되기 4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오른쪽에 5번 위치시간 그래프인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억 0초부터 6초까지 방향 변화했어요? 안 변화했어요? 방향이 안 바뀌었죠. 그래서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같다. 기억 맞는 말이고, 0초부터 10초까지 변이는 나중 위치 얼마야? 4m. 처음 위치 0m. 4m 빼기 0m. 맞네요. 니은 맞고. 디귿 평균 속력. 우리 이동거리 얼마나 따질래? 자, 0에서 6초 동안 10m가 증가합니다. 위치가. 그치? 그 다음에 6에서 10초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해? 6m가 감소하잖아. 마이너스 6m가 변하잖아. 근데 이때 이동거리 어떻게 하냐? 이것들을 전부 다 절대값 취해주면 돼요. 플러스 10m의 절대값 더하기 마이너스 6m의 절대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16m를 이동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6m/s가 되겠지? 그 다음에 6번. 자, 요것도 위치시간 그래프예요. 자, 0초부터 3초까지 우리 직선상에서 운동했고 방향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변이가 얼마야? 15m니까 이동거리가 얼마야? 15m를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래서 5m/s 기억 맞고요. 3초부터 5초까지 속력, 순간 속력 물어봤는데 3에서 5초까지는 방향 변화 없었잖아요. 그래서 속력 크기랑 속도의 크기 똑같은 상황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한다. 순간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되겠고,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도, 우리 처음 위치 마이너스 5m, 나중 위치 0m니까 0m 빼기 마이너스 5m 하면 얼마의 변이가? 플러스 5m죠. 변이가 플러스 5m 몇 초 동안? 5초.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는 플러스 1m/s입니다. 크기는 절대값, 기억 디귿 답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서 보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뭐야? 변위가 나온다. 그쵸?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이동거리죠. 그쵸? 몇 초까지? 6초까지. 그러면 0초부터 4초까지 변위는 얼마야? 자, 윗부분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4초 곱하기 6m/s 이거 더 곱해주면 플러스 12m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 요 변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초 곱하기 높이를 마이너스 값 그대로 계산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6m/s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6m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동거리를 따질 때는 부분 변이들을 절대값에서 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2m의 절대값 더하기 마이너스 6m의 절대값을 더한다. 그러면 18m. 답 4번인데 문제가 그림은 8초까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만 물어보는 건 몇 초까지였어? 6초까지였으니까 저 낚이지 않게 주의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8번 2km 3km 나와 있죠. 자, 붙어 있어요. 가속도가 달라요, 같아요? 가속도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A라고 한다면 2 더하기 3kg 곱하기 A는 얼마다? 15N이다. 그래서 A는 3m/s 제곱 바로 나오게 됩니다. 기억.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알짜임. 우리 알짜임 구하는 법 두 가지 뭐였어? 1번 보이는 모든 힘 다 더하기. 2번 어떻게 하는 거야? 질량 2kg에 가속도 A 3m/s 곱하면 6N이다. 틀렸고. 디귿 나무도막 B가 A에 작용하는 힘 이거랑 똑같은 게 A가 B에 작용하는 거랑 B가 A에 작용하는 거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했잖아요. 그래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을 보자. 우리 B만 딱 놓고 보면 B 알짜 힘 얼마예요? 3kg 곱하기 3m/s 제곱 9N이지, 그치? 근데 B한테 힘 주는 거는 A밖에 없어요. A가 B한테 준 힘은 플러스 9N이고요. 그래서 B가 A한테 주는 힘은 마이너스 9N입니다. 크기는 6N이 아니라 1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른쪽 9번 10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뭐 한다고 했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를 좀 간단하게 구해 볼 건데, 자, 여기서 문제들 한번 쭉 읽어보면 P가 V의 속력을 오른쪽 이동하고 있고요. Q 지나서 R 차례차례 지나고 P에서 Q까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2A, Q에서 R까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A라 그랬어. 자, 그러면 크기라는 말이 나왔으면 뭘 안 알려준다는 거야? 방향을 안 알려주겠다는 거지, 그치? 방향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어진 거, 자, Q에서 P에서 Q까지 거리는 Q에서 R까지 거리의 8분의 9배다. Q에서 R까지 거리를 뭐 8L이라고 치면 P에서 Q까지 거리는 9L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Q에서의 속력이 R에서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그럼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Q에서의 속력이 R보다 크대.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는 거지. 그럼 가속도를 마이너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A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우리 오른쪽 방향 플러스라고 할게요. 처음 속도는 플러스 V였던 거고, Q에서 R로 갈 때는 느려진 거고, P에서 Q로 갈 땐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라고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P점에서의 속도는 플러스 V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얼마야? T초 걸렸잖아. 그럼 속도 변화랑 델타 V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A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T가 돼요.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A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2T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2AT, 속도가 2AT만큼 반드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어서 Q점에서의 속도를 뭐라고 할 거냐면 플러스 V 플러스 마이너스 2AT라고 할 거예요. 괜찮을까? 그 다음에 R에서는 자, Q에서의 속도 플러스 V 플러스 마이너스 2AT에다 얼마큼 변화해야 돼? 마이너스 2AT만큼 변화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AT를 추가하게 된다. 괜찮아? 그치? 자, 그러면 P에서의 속도는 플러스 V이고 Q에서의 속도는 플러스 V 풀마 2AT가 돼요.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야? 평균 속도 얼마지?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값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 V와 플러스 V 더 풀마 2AT니까 이거의 중간은 플러스 V
풀마 AT가 될 거예요. 괜찮을까?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중간은 일단 플러스 V와 플러스 풀마 EAT는 겹치니까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T의 마이너스 될 것입니다. 평균 속도가 비교가 딱 된다. 자, P에서 Q까지는 플러스 V 풀마 AT,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플러스 V 풀마 EAT 빼기 AT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평균 속도를 우리 다른 방법으로 또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고 그냥 평균 속도가 뭐였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지. 그치? P에서 Q까지 변이를 뭐라고 할래? 오른쪽으로 9L이라고 할게. 9L을 뭐로? T로 나눈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의 변이는 8L이죠. 그쵸? 이거를 얼마로? 걸린 시간 2T로 나눈 게 뭐다? 이거다라는 거야. 둘 다 평균 속도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B가 똑같아야 되지. 자, 이거는 몇 대 몇이야? 1분의 9. 얘는 2분의 8이니까 9대 4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걸 위에다 한번 써볼게. 플러스 V 풀마 AT 대 플러스 V 풀마 EAT 빼기 AT는 몇 대 몇이다? 9대 4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근데 풀마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맞죠? 그럼 경우의 수가 둘 다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큰일 난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문제 해결되는 거야. 자, 그럼 플러스 넣어볼까? 그럼 자, 1번 플러스 넣어볼게요. 1번 플러스라고 하면 V 플러스 V 플러스 AT 대 플러스 V 플러스 EAT 빼기 AT면 결국 뭐야? 플러스 V 플러스 AT잖아. 자, 왼쪽도 플러스 V 플러스 AT고 오른쪽도 플러스 V 플러스 AT야. 자, 이게 몇 대 몇이라고? 9대 4. 이거 돼요 안 돼요? 자, 똑같은 거 플러스 V 더하기 AT랑 플러스 V 더하기 AT가 9대 4야. 말이 되나? 이건 안 되죠. 이게 말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경우 플러스 V 마이너스 AT를 선택해보자. 대 플러스 V 마이너스 EAT 빼기 AT면 플러스 V 빼기 3AT가 되죠. 이게 몇 대 몇이다? 9대 4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 그럼 이거가 맞는 거야. 2번이 맞구나. 그러면 플러스 V 빼기 AT 대 플러스 V 빼기 3AT는 얼마다? 9대 4다. 그럼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뭐 할 수 있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4V 빼기 4AT는 9V 빼기 27AT다. 이항하면 5V는 23AT고 보니까 23짜리 있지? 2번이 아마 맞을 거야. 그래서 5V가 23AT니까 AT는 23분의 5V가 되고 그래서 이때 Q에서의 속도 우리가 뭐라 했어? V 빼기 EAT였지. 그치? 그래서 얘는 V 빼기 EAT AT가 뭐였어? 23분의 5V. 그래서 2 곱하기 23분의 5V 하니까 23분의 10V를 뺀 23분의 13V.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요런 느낌 괜찮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많이 지저분했긴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요 문제의 핵심은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야. 1번 그냥 기본적으로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다. 시간분의 변이. 그치? 이게 평균 속도야 기본적으로. 근데 등가속도 직선에서 운동에서 뭐 할 수 있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기도 하고 뭐 다른 문제에서는 중간 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 속도를 재는 기본 방법은 걸린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는 거야. 근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평균 속도를 구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 혹은 중간 시간의 순간 속도. 그 두 개가 어때? 둘 다 평균 속도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의 B가 9대 4가 나와야 된다는 걸 가지고 풀마 했을 때 이걸 플러스로 넣어봤을 때 9대 4가 절대 안 나와. 1대 1이 9대 4랑 같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1번은 폐기, 2번이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뉘었을 때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걸 나눠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있는 10번 요거까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자 이거 구조를 한번 보면 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기억 자 어떻게 되냐면 5m/s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어요 둘 다. 근데 경사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느려지다가 정지할 거지. 기억 맞아요 틀려요? 기억은 말이 안 되지. 기억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기억은 패스. 기억은 아니다. 일단 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 A가 경사면을 올라가는 동안 뭐 이건 대답을 해봐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디귿 A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2초에 B가 올라오냐. 자 이거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왜? 얘가 몇 미터 간격이야? 10m. A보다 B가 10m 뒤에 있었잖아.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 A가 여기 도착하는 순간 B는 10m 떨어져 있겠지. 그치? 몇 초 걸릴까? 2초 걸리겠지. 디귿은 맞다는 걸 우리 확인하고 갈 수가 있어요. 디귿은 맞겠지 뭐. 디귿은 맞고 니은 판단을 해야 돼. 결국 기억은 아니니까. 2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치? 자 근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자 우리 V 값을 우리 가속도를 뭐 A라고 해볼까요? 이때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가속도를 A라고 해보자. V 값은 얼마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좀 파악하기 좋은데 자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5m/s로 오다가 경사면에서 느려지다가 이렇게 정지를 했어요. 그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오다가 이제 2초 뒤에 느려지기 시작하거든? 바로 안 느려져요. 2초가 걸린다? 맞죠? 그죠? 2초 뒤부터 어떻게 된다? 느려지는데 이때 가속도 같아 달라. 경사면이 똑같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쵸? 근데 이때 A가 멈췄을 때 B는 어떻다 속도가? V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몇 초 뒤에 멈출 거야? 2초 뒤에 멈출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얘는 2초 뒤에 자 V라는 속도에다가 2초 곱하기 가속도를 하면 이게 얼마가 될까? 0이 될 거야.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가속도의 정의가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나중 속도가 얼마야? 0. 처음 속도가 V였죠. 그 다음 몇 초 걸려? 2초 걸리지. 2초. 이걸 이제 이항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0 빼기 V는 2A가 된다. V 더하기 2A가 얼마야? 0. 그래서 V는 마이너스 2A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V가 양수값인 것 같은데 근데 가속도가 얼마야?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양수가 돼요. 그래서 V는 이때 마이너스 2A로 표현할 수 있구나. V는 마이너스 2A.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약간 이런 문형인데 이거 알아놓으면 좋다. 우리 이번에 숙제에 있었던 문형이지. 똑같았잖아. 그치? 어떻게? A가 가령 이동한 거리를 SA라고 해보자. 그 경사면에서 B가 이동한 거리 SB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A는 B보다 얼마큼 더 갔어? 4m를 더 갔지. 그치? 그래서 이때 이동거리를 가지고 EAS를 써보면 2 곱하기 A 자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곱하기 SA는 나중 속력 제곱 0 빼기 처음 속력 제곱 5의 제곱이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A 곱하기 SB는 나중 속력 제곱이 V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빼기 처음 속력 제곱이 5의 제곱이에요. 근데 SA는 뭐야? SB 더하기 4라며.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2 곱하기 A 곱하기 SB 더하기 4에서 SB를 빼면 그냥 4가 되겠죠. 2 곱하기 A 곱하기 4는 0 빼기 V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 V가 뭐였죠? 마이너스 2A였지. 그래서 2 곱하기 A 곱하기 4는 마이너스 2A 제곱. 얘는 마이너스 4V 제곱이 될 겁니다. 4A 쏘리.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구나 판단이 되겠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니까 크기는 절대값 취해서 2m/s 제곱. 니은이 맞았고. 네.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V는 얼마야? V는 4m/s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는 4m/s.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 요 정도 느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쭉 풀어봤고요. 지금 6시 1분이니까 쉬었다가 6시 11분에 시작할게요. 고생들 했습니다.